혹시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존재만으로 당신을 압도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들의 입이 열리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그들의 정신에 위축되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지적으로 한 수 아래에 있는 듯한 기분, 생각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논리적으로 이미 패배한 것 같은 감각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이것은 단순히 IQ나 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권위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흔한 의견을 빌려 쓰는 사람이 아닌 자기 생각의 완전한 주인이 된 사람만이 뿜어낼 수 있는 명백한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운로드된 생각, 미리 포장된 관점, 그리고 중고신념을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생각하라고 배운 것을 그저 기억해낼 뿐입니다. 그들의 확신은 스스로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 물려받은 입장이며 그들의 신념은 개인적인 발견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협의 산물입니다. 정신적 추종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길러내야 할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왕도 살 수 없고 대통령도 법으로 만들 수 없으며 독재자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자도 그것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정신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가장 강력한 자산은 은행 계좌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양쪽 귀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나라를 통째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평생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은 정신적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력한 정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 동네에는 모두가 피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위협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체구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가 부유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던 이유는 그의 정신이 너무나 강하고 그의 비전이 너무나 명확하며 그의 목적이 너무나 뚜렷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확신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강인한 정신은 위대해지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강인한 정신은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이 만들기를 바라는 정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모든 행동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토록 단순하지만 이토록 심오한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평생을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지 않은 채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을 바꾸려 합니다. 이는 마치 수도관의 근원을 청소하지 않고 파이프 끝에서 나오는 물만 정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오늘 모습은 당신이 수년간 해온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좋은 소식은 만약 당신이 지금의 상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을 바꿀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저는 한때 평생을 가난에 갇혀 살았던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그녀의 상황이 아니라 그녀의 사고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대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난은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6년 후 바로 그 여성은 세계의 성공적인 사업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경제 상황도 그녀의 학력도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이 더 이상 자신을 가둘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강한 정신을 만들 때 당신은 평범함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안일함에 대한 경고가 되며 현상 유지를 뒤흔드는 파괴자가 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평균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저항에 반응하고 도전에 직면했을 때 성장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요받을 때 강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 저항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도전을 피해 달아나고 문제로부터 숨습니다. 그러고는 왜 자신의 정신이 약한지 의아해합니다. 강한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도전하는 아이디어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의심해야 하며 당신이 틀렸을 때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약한 마음은 자신의 한계를 방어하지만 강한 마음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과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다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당신 마음의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강할수록 당신의 잠재력은 더욱 커집니다. 제가 강한 정신을 말할 때 그것은 고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은 종종 정신적 나약함의 신호이지 강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마음은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새로운 정보에 열려 있습니다. 필요할 때 기꺼이 변화할 수 있을 만큼 내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강한 마음은 변덕스러운 의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 위에 세워집니다. 의견은 바람에 따라 바뀌지만 원칙은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원칙 위에 세울 때 당신은 가치의 문제에 있어 흔들리지 않고 도전의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제 마음을 세운 한 가지 원칙은 이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정부도 부모님도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과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또 다른 원칙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성공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당신이 이 원칙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문제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각각의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당신의 정신적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재적인 것이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원칙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 거절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비판은 정죄가 아닌 정보가 되고 실패는 끝이 아닌 피드백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강한 정신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환경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마음, 불평하는 대신 창조하는 마음, 따르는 대신 이끄는 마음을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감옥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든 간수도 없습니다. 이 감옥은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하지만 어떤 물리적인 감방보다도 더 우리를 옥죄입니다. 저는 정신적 한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본래 되어야 할 모습이 되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정신적 한계는 당신의 잠재력을 묶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수년 전 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상당했다가 구조된 독수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산 위를 비상하도록 태어난 이 장엄한 새는 회복 기간 동안 작은 우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드넓은 하늘이 열린 거대한 사육장으로 옮겨졌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수리는 이전 우리 높이 이상으로 날아오르기를 거부했습니다. 독수리는 정신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독수리처럼 살아갑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비상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신이 같았던 우리의 높이를 잠재력의 한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적 한계를 깨부수는 것은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을지 모를 몇 가지 흔한 정신적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물려받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족, 문화, 공동체로부터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흡수한 믿음입니다. 우리 같은 출신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고등교육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와 같은 믿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주입된 것이 아닙니다. 종종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실망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던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 믿음을 진실로 만들지는 않으며 좋은 의도가 그것을 유용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개인적인 트라우마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가 결코 배우지 말았어야 할 교훈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일에 실패했다면 당신은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다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그것들이 당시에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계는 지혜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기만적인 한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숙함으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 되어라, 실용적으로 생각해라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당신이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을 막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장애물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통과할 방법을 찾습니다. 두려움으로 위장한 지혜는 장애물을 보고 그것을 되돌아갈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 한계는 성공 그 자체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이미 성취한 것이 당신이 다음에 성취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그 길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존 성공을 넘어서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내 모습을 거부하면 어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에 갇혀 새로운 재능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거나 새로운 소명을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정신적 한계를 깨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성장의 모든 새로운 단계는 돌파해야 할 새로운 한계를 가져옵니다. 이 실천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은 진실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것인가? 당신이 현재의 성공 수준으로 이끈 생각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적 한계를 깨는 것은 단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과 그저 역사를 관찰하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바로 신념입니다. 재능도, 기회도, 인맥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굳건히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외부 조건이 혼란스러울 때 길을 안내하는 내면의 나침반. 신념을 가진 마음은 자연의 힘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명확성에서 시작됩니다. 신념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수정처럼 명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내재화입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진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념은 진리가 당신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할 때 발생합니다. 그것이 단지 당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될 때 말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대가입니다. 당신은 대가 없이 신념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진정한 신념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념에 대한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가 없는 신념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념의 깊이는 항상 당신이 그것을 위해 지불한 대가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신념을 기를 때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만날 때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확신의 무게를 느끼고 당신의 명확성의 힘을 인식합니다. 신념을 가진 마음은 굳건히 서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의 선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의 추종자가 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강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경로를 따름으로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황야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생각의 리더십은 칭호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경계를 넘어 생각하고 확립된 규범의 의문을 제기하며 편안한 가정에 도전하려는 매일의 헌신입니다. 이 훈련은 고독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생각은 끊임없이 입력되는 소음 속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공간과 침묵, 그리고 당신의 완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질문입니다. 강한 마음은 약한 마음이 피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결론을, 심지어 자신의 질문 자체를 의심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역발상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의 반대를 의도적으로 고려하는 실천입니다. 군중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각의 리더는 반대 방향에 어떤 가치가 있을지 묻습니다. 강한 마음의 궁극적인 시험은 그것이 무엇을 성취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남기는가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마음은 그 물리적 존재를 넘어 지속되는 유산을 창조합니다. 한 외딴 마을에 선생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마을 학교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유산을 이해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많은 선생님이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 아이들이 평생 알게 될 유일한 지식인일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들이 더 큰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이 될지도 모릅니다. 40년 넘게 이 선생님은 자신의 지식, 지혜, 그리고 사고방식 자체를 여러 세대의 학생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의사, 엔지니어, 정부 장관, 그리고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그의 마음의 일부, 즉 그의 사고방식, 문제 접근법, 정신훈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강한 마음은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복제합니다. 지혜를 독점하지 않고 전수하며 통찰력을 지키지 않고 공유합니다. 가장 강한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당신의 비전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당신의 대답은 당신이 유산을 쌓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업적을 쌓았는지를 드러냅니다. 업적은 당신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지만 유산은 당신 없이도 계속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강한 마음을 만드십시오. 당신을 가두는 정신적 한계를 돌파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기르십시오. 생각의 리더십 훈련을 실천하고 그런 다음 의도적인 집중을 통해 당신 마음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유산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세상을 계속 변화시키는 강한 마음의 유산을 말입니다. 당신 내면의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의 위대한 유산